원효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반도체 흐름을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모시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 지난주 초부터 이제 시작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일단 계속되고 있는데, 약간 그래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 수매도가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시장 전체로 한 7조 원 정도가 있었고요. 예. 그 중에 보면은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합쳐서 한 5조 8천억 원. 예. 그리고 하이닉스가 2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조 원 전체 순매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은 이제 나머지는 좀 오히려 순매수를 했다는 상황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2020년부터 그 전주까지 지난번에 폭락하게 한 그 전주까지 총 84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17조 원을 삼성전자를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 평균 한 2천억 원 정도씩 순매도를 한 건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5.6조 원을 순매도했으니까 최근 한 20개월치보다 무려 한 28배 정도의 강도로 주식을 내다 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매도량이 늘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복합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결정타는 외국계 큰 메이저 IB 증권사죠. 이제 거기에서 한국 메모리 섹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매도콜이 나왔습니다. 매도콜이 나오고, 그거를 추종하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서 이제 유독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아주 내용을 보면은 아주 부정적이진 않지만, 제목 자체가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 왔던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맞붙여서 실제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8월 들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공포감을 느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PC용 D램 가격이 일단 하락할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PC 비중은 전체로 봤을 때 모바일이라든가 서버에 비하면 한 13%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PC용 말고 나머지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일단 나타난 거는 주로 PC 쪽이 많고요. 나머지는 특히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교적 견조할 걸로 보고 있고요. 메모리는 조금 시각이 엇갈리는 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가격이 하락한 PC 현물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전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빠진 것인데, 어쨌든 기존에는 모든 제품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좀 꺾이는 조짐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일부 물량이 빠졌다기보다는 최근에 대만 IT 업체들의 매출의 흐름을 보면은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반도체 쪽은 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특히 TSMC를 비롯한 나머지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이나 다 실적이 좋아요.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반면에 대만의 노트북 업체들, 노트북 ODM이죠, 정확하게는. 예를 들면 HP나 델 또는 애플의 노트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회사들의 매출액은 전년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를 주로 사다 쓰는 제품이 노트북이나 서버 이런 것들인데, 이 업체들은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안 맞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실제 물건은 많이 안 팔리는데 출하가 많이 안 되는데 반도체만 계속 그 업체들이 사서 자기네 재고를 혹시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재고량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군요. 세트 업체들, 그 세트 조립 업체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별로 없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공이 얘기를 하는 게 재고 수준이 매우 낮다. 근데 그 풀려나간 물량들이 결국은 채널이나 또는 그 세트 업체들의 재고로 좀 잠겨 있고 이게 만약에 수요가 다시 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요 재고가 좀 소화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계속 좀 분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일단 가격 하락세로 좀 나타난 것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이저 IB 증권사에서 이제 그렇게 좀 세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DDR5가 탑재된 이제 차세대 이제 CPU, 그게 뭐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던데 그 출시가 내년 초인데 기존에 있는 그 아이스 레이크 이제 그거하고 뭐 간격이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걸 안 사고 내년 출시될 그 CPU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뭔가 좀 불안해지면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신제품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매를 약간 미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분석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뭐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아이스레이크 얘기하셨는데 아이스레이크도 예정보다 좀 늦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내년도 초에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수요가 과연 얼만큼 그 영향을 받을지 이거는 계산도 되게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만큼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건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른 나라 업체들도 그 비슷한 상황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난 한 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약 8%가량 빠졌고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4%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14%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이제 낸드 플래시 만들면서 그 회사는 한 8% 하락. 그다음에 대만의 윈본드라는 회사는 15%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만 빠진 것은 아니고 전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다 한번 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업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은 어떤가요? 그쪽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래서 인텔은 한 1% 하락을 했고요. 한 주 동안에. TSMC도 한 1% 하락.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로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파는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만 닥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강하게 한국 주식을 판 거죠. 한국의 시가총액 1, 2등 기업을 팔게 된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환율도 좀 들썩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다들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실적은 계속 정말 사상 최고치를 갖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또 빠졌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좀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분석 자료를 좀 쓴 게 있고 사실은 어제자로 인덱스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거기도 그거를 좀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그 실적이랑 그다음에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랑 주가와 실적이 같이 이제 올라가거나 같이 빠지거나 거의 동행했습니다. 뭐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13년도 이후로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실적이 이제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가 좀 자주 등장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시차를 변경해 가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들입니다. 뭐냐면 주가가 실적에 좀 선행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얼만큼 선행하느냐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분석으로는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해서 나타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2010년 이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글쎄 이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주식 트레이딩에 있어서 흔히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어떤 자동 매매에 의한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게 전반적으로 먼저 선 매매하는 경향들이 점점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글로벌 펀드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로 좀 바뀌게 되면서 그 개별 기업의 실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매크로 플레이를 네.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환율이나 각국의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많아지면서 과거보다는 그 실적이 즉각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네.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예. 주가는 1월달 또는 2월달에 고점을 찍고 현재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에 예. 디램 업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연초부터 사실은 예. 계속 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 과거와 다르게 그 실제로 기업에 대한 향후 실적이라든가 뭐 시장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미리 누군가 아무튼 빨리 알고 그게 이제 시장에 확산돼서 그게 미리 반영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반도체가 좀 유독 특이한가요? 아니면 다른 업종도 좀 이런 현상이 반도체에 좀 유독 특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예. 왜 그럴까? 뭐 이것도 사실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예.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사실 경제의 거의 프락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결국은 뭐 개별 기업 뭐 이런 흐름보다는 예. 한국 전체를 보는 경향들이 좀 더 뚜렷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전체를 본다는 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한국의 전체 주식시장 상황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그 한국 주식시장도 보면은 그 실제 그 경기 상황보다는 먼저 이렇게 선반영되는데 또 그게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예. 그런 영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매우 어렵죠. 예측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속편한 소리가 애널리스트 예. 입장에서 예.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에 투자하세요. 이게 제일 속편한 얘기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 계속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좋아질 텐데 예. 근데 주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어차피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 예. 그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과연 지금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다기보다는 올라갔다가 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상승했다가 이런 흐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시클리컬 인더스트리라고 하고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였습니다. 길게 뭐 한 2년씩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상승세가 뭐 한 1, 2년 정도 예. 지속이 되고 또 하락세가 1, 2년 정도 되고 그러면서 사이클이 큰 진폭을 그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저는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결정타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 예. 이걸로 인해서 일단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수요에 대한 예측입니다. 예. 수요를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럼 IT 내구재 소비는 줄지 않겠는가 예.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재택근무라든지 예. 원격 수업 이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예. 그렇죠. 노트북이 전대미문의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예. 큰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죠. 예. 그래서 다들 뭐 연초부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 아직 뭐 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그 통제가 좀 되기 시작하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예. 최근에는 이제 경제 봉쇄를 좀 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즐기지 못했던 여행이나 예. 레저 또는 스포츠 관람 이런 쪽으로 소비가 아주 강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이제 우리 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이제 보셨겠지만 예, 저는 이제 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것도 멋있었지만 저는 예. 굉장히 놀란 게 그 경기장에 가득 차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만큼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소비가 그런 레저나 그 여행 이런 쪽에 이제 못 가다 보니까 IT 내구재, 예. 노트북이나 태블릿 뭐 이런 쪽으로 또 가전제품 이런 소비로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서서히 그런 서비스 예. 뭐 쪽으로 소비가 이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이 소비가 조금 그 경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IT 수요에 대한 전망이 좀 빠르게 바뀔 수 있고 예. 그게 또 사이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슈퍼 사이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슈퍼 사이클이 이제 만약에 이제 잘 돼서 뭐 내년이라든가 온다고 그러면은 그 슈퍼 사이클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뭐가 좀 있을까요?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사이클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최근 이제 1980년 이후로 2020년까지 40년 동안에 제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94년에서 95년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 예. 그 정도였는데 94년, 95년도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PC가 예. 정말 가정 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정 내로 오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크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2017년에서 2018년도는 사실은 2016년도에 우리 IT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인데요.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런 대국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예. 아직은 안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결과는 예상과 반대로 나왔습니다. 예. 항상 그런 예상과 반대의 어떤 일들이 나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 예. 머신러닝 또는 데이터의 그런 중요도가 아주 사람들이 실감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거긴 하지만 그 서버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건설 디맨드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반도체 패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때 알파고 칩이 이제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아시죠? 엔비디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인텔과 엔비디아는 이제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차가 났었는데 이제 지금은 시가총액 역전이 됐죠. 주가 엔비디아가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 2016년 3월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25배 올랐으니까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완전히 새로운 그런 큰 변화나 새로운 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굉장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거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 또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 따라서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하는 이 과정에서 좀 추가적으로 재고를 좀 올리는 그런 수요까지 보태져서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냉정하게 보자면은 실제 수요 플러스 재고 수요가 같이 얹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도 상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그런 재고가 조금 소화되는 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또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큰 이벤트가 반전의 이벤트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과거 같은 그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보다는 좀 짧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짧게 조정받고 뭐 요런 그림으로 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이익이 많이 날 때는 정말 많은 이익을 보고 또 가격이 빠질 때는 뭐 몇십 프로 빠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정도로 가격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뭐 한두 업체를 빼고는 다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까지 내려가면서
이 플럭추에이션이 큰 거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스토리인데 뭐 아주 큰 빅사이클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진폭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사이클이라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본이 계속해서 쌓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반도체 업체들은 더 건강해지고 더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은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반도체인데 안정적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역시 계속 이제 갈 테고요. 그 수요는 뭐 계속 증가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좀 이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가 사실 많이 되면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이 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좀 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수요가 좋아도 가격이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늘죠. 거기에 이제 미중 갈등 이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가 좀 더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일부 반작용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게 되면 또 이제 투자를 좀 줄이는 시점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때부터는 또 사이클이 조금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반도체의 속성이다. 그렇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기업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반도체를 쭉 모아놓은 ETF 같은 경우 사는 게 좀 안정적으로 어차피 그게 쭉 우상향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ETF 매매를 하시는 거를 많이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 개인들께서는 사실 뭐 재무제표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큰 틀에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ETF 투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관련된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내외 좀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반도체 관련 ETF가 뭐가 좀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벤치마크한 그 석스 ETF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 반도체 ETF라고 하는 그 뭐 타이거 ETF나 코덱스 ETF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가 왜냐면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빠져 있더라도 어차피 반도체 업종이 같이 쭉 성장한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ETF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두 개의 그 반도체 ETF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랑 반도체 소부장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좋은 그런 ETF 하나 개발이 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굴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에 아주 방점을 굉장히 강하게 찍는 뭐 여러 요인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하나 보는 게 자동차 산업의 차질이에요.